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입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점검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앞서 제 경력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전에는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현장, 그리고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훈련원 현장,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 현장에서 공사 관련 마감 품질까지 담당을 했었고요. 이와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건축 시공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제가 사전 점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사전 점검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차리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품질이나 이런 원가 관리, 그리고 어떤 하자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입주 시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점검 시 준비물 및 중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물로는 신분증, 그리고 초대장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다음 도면, 경우에 따라서 현장에서 도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도면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 평면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죠. 부동산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평면도 나와 있는 거, 그런 걸로도 확인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줄자나 혹은 레이저 거리 측정기, 뭐가 필요할까요? 경우에 따라서 치수가 조금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중에 한 분은 방이 한 5cm 정도가 적게 이렇게 시공된 거를 확인하시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기, 요거 뭐냐면 콘센트 작동하는 법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휴대폰 충전기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또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를 일일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휴대폰 충전기만 있어도 잭 꼽아서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수평계, 요거는 뭘까요? 타일이나 이런 데, 아니면 이제 우리가 싱크대 인조 대리석 있죠? 거기 부분이 이렇게 구배가 잘못됐을 경우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평계로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혹은 접이식 의자, 요거는 사실 천정에 뭔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때 있을 때만 필요하셔서 많이들 좀 다 챙기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보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먼지나 이런 거를 검사하러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갑은 본인의 손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진 마스크 뭘까요? 방진 마스크 있어야지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 그 다음에 먼지가 내부에 좀 있어요. 그래서 먼지 같은 거 방진 마스크로 본인 보호하시면 좋겠고요. 바가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평계나 이런 걸로도 가능한데, 이제 바닥에 물고임 확인하고자 바가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요게 뭔가 한번 열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필요하신데 가급적이면 별도로 챙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일 검사 망치는 다 뒤에 장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타일 검사 망치 전문적인 거 구입하지 않으셔도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 비슷한 걸로 좀 화장실 이런 거 소리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뭐가 필요할까요? 하자가 있으면 적어서 표시를 해둬야지,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하자 처리가 충분히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표시가 돼 있으면 하자를 체크해 주는 분도 그 스티커가 없는 곳은 확인을 못 하겠죠. 그럼 서로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스티커 있으시면 좋고요. 포스트잇은 좀 약해요. 포스트잇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도 스티커 있으시면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테이프로 그렇게 해서 포스트잇에다 붙이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펜, 매직펜 같은 거, 그 다음에 물, 간식, 그리고 카메라 혹은 핸드폰. 물하고 간식이 왜 필요할까요? 생각보다 들어가시면 오래 계시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막상 뭔가 보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오래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당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 사항으로 뭐가 있을까요? 다음의 사항들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전 점검 시간에 꼼꼼히 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타일 바닥에 물고임 혹은 타일 깨짐, 이런 거는 타일이 깨지면 나중에 하자나 이런데 누수나 이런데 또 아랫집까지 물 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좀 틈틈이 꼼꼼히 보셔야 되고, 마루 바닥에 수평 불량 혹은 들뜸 변색, 이런 거는 마루 업체가 빠져버리면 나중에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재료 두고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색깔도 이색이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자
찾아보수 기간에 마룻바닥이나 이런 거 시공돼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잘못된 거는 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창에 간혹가다 기스나 깨짐 혹은 불똥 같은 게 찍힌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건 전문가 아니면 일반 육안으로 보시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고요. 화장실 및 싱크의 배수 불량,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겠고, 외벽 부위 누수나 결로, 그 다음에 창호 불량 이런 것은 사실 전문가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호 누수나 결로 이런 것은 장막 기간 그리고 혹은 동절기에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살면서 발견되시는 불편을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사전 점검 기간에 이런 걸 봐주는 업체가 있다면 좀 맡겨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현관에서부터 한쪽으로 쭉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현관, 화장실, 거실, 주방, 그 다음에 개별 방 순으로 쭉 도시면서 본인이 어느 쪽으로, 예를 들면 우측 편부터 쭉 돌아서 나오시겠다,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오시겠다 하시면 그쪽 방향으로 쭉 보시는 거고요. 아니면 본인은 왼쪽부터 보시면서 쭉 우측으로 돌아 나오시겠다, 시계 방향으로 나오시겠다 하시면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사항이, 현관을 볼 때 현관은 다 보고 나가셔야지, 현관에 쭉 우측으로 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화장실로 쭉 가시면 또 현관에 나중에 나올 때 보셔야 돼요. 그럼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끝내고 넘어가는 게 조금은 꿀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예, 핸드폰 가져가신 걸로 요즘 다 사진 잘 찍으십니다. 요거 뭘까요? 요거 거리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삑 하고 소리 되면 그 레이저로 해서 거리 재줍니다. 가급적이면 뭐 이런 거 조금 얼마 하진 않지만 이런 장비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줄자나 이런 걸로는 잡고 힘듭니다. 이제는 크기가 있고 그래서 줄자 가져오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평계입니다. 이게 이제 뭐 싱크대나 대리석 요런데, 아니면 뭐 화장실에 무슨 타월 거리 같은 거, 이런 거가 약간 기울어졌다든지 이런 걸로 재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눈뼬이 다 가운데 있는 게 가장 평평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렸죠, 스티커 온라인으로도 요즘 많이 팔고요. 이런 거 따로 주문하시기도 하시는데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준비해 놨습니다. 그다음 네임펜 색깔이 좀 여러 개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삼색, 그다음에 삼색 볼펜, 가급적이면 색이 좀 여러 개 있는 걸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타일 망치 대신에 저희가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실로폰이나 이런 거 칠 때 나는 건데, 똥똥 두들겨 보면 이제 타일이 어떤 건지 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리 잠깐 들려보려 볼게요. 이게 이 타일이 보통 뒤에 이제 그 시멘트라고 해서 뒷채움이 돼 있는데, 요게 문제가 되는 게 덜 채워져 있는 경우에 탕탕탕탕 소리가 조금 다르게 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깨지거나 이러면서 타일 뒤가 함몰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특히 바닥 같은 경우는 이게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제대로 시공돼 있을 때 소리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들리시죠? 타일을 요 망치로 요런 걸로 때렸을 때 뒤가 뭔가 채워져서 둔탁하게 그냥 탕탕탕탕 소리가 납니다. 근데 탱탱탱탱 속이 아주 비는 소리가 아닌 거죠. 비는 소리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중간에 띵띵띵 하면서 약간 속이 비는 거 들리시죠? 요거는 타일하고 뒤에 벽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통해서 울림이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장비로 알아볼 수 있고요. 전문적인 건 사실 타일 망치가 있어요. 검사 망치가. 근데 요거 자칫하면 일반 분들 잘못 쓰시면 타일 망가질 수 있습니다. 타일 깨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요런 공구로만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센트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보면 소리가 삐 하고 울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혹은 일자 드라이버 가끔씩 필요하십니다. 요거 뭘까요? 이거는 이제 레이저 레벨기라고 하는데요. 요게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쭉 가 있죠. 그래서 요게 사방으로 쭉 퍼지게 되는데 360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 같은 게 진짜 딱 맞게 설치가 됐는지, 그 다음에 혹은 뭐 벽 같은데 지금 뭐 찬장이나 이런 게 기울어져서 설치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 확인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현관 가장 중요한 것 문이겠죠. 사실 현관 밖에 공용 공간까지 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꼼꼼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관부터 보시는 게 에너지 소비가 좀 적으십니다. 그래서 현관 문틀에 녹은 없는지, 간혹가다 녹을 이제 있는데 도장이나 이런 걸 마지막에, 현관문 가장 마지막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녹이나 이런 게 가끔 발생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부분 사진 찍어서 갖고 계시면 나중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현관문이 자연스럽게 닫히는지, 간혹 가다가 현관문에 뭔가 이제 보호장치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호장치가 없는데도 문이 자세히 안 닫힌다. 이거는 표시를 해주시면 그 문을 정확하게 이격이라 그러는데 문이 닫히는 속도라든지 문이 닫히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드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 업체가 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말씀을 해드려야지 해놓는 게 좋고요. 현관문 닫았을 때 상하부 닫힘 상태 양호한지, 현관문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약간 위보다 아래쪽으로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딱 닫았을 때 밖에서 혹은 보셨을 때 이제 불빛이 틈이 일정한지, 요거는 핸드폰에 라이트 기능을 키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선이 일정한지 요거를 보시면 좀 확인이 가능하세요. 도어록 작동 상태는 양호한지, 경우에 따라서 도어록에다가 이제 막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지금 일일이 비밀번호를 설치해 놓거나 이래도 이게 이제 안에서 바꾸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도어록을 일부러 못 만지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나중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관문 및 도어록 외관에 긁힘이나 파손이 없는지, 특히 이게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찍히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금 보시고, 외관적인 문제는 그래도 외관적인 계속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현관문 바닥에 타일이 깨진 곳 없는지, 현관에 아무래도 이제 가구나 이런 게 들어오다가 현관문 바닥에 살짝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거 없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타일 망치, 그러니까 바닥 타일을 칼 검사 망치로 두들겼을 때 다른 소리 나는 거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 들려드렸죠? 그러니까 속이 뭔가 빈 것 같은 그런 거 없는지 조금 두들겨 보면 약간, 바닥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해요. 벽은 일부 조금 저희가 공법에 따라서 뒷채움을 덜하고도 이거 타일을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바닥은 밀실하게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 신발장 외관 및 서랍 등 기능상 문제는 없는지 열어보시고 닫아보시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스르륵 닫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현관등, 램프, 점등 센서 작동이 이상 없는지, 경우에 따라서 작동이 너무 느리다든지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관이 근처가 아닌데도 켜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경우는 화장실 가는데 맨날 현관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민감도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에, 이제 현관 벽면에 주로 유리 거울이나 이런 거 설치되겠죠? 그거 외적으로 이제 뭐 벽지나 대리석이 마감이 돼 있다면 이런 데 찍히거나 오염된 데 없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천장에는 이제 뭐 도장은 잘 안 합니다. 현관은. 근데 이제 벽지나 아니면 뭐 이제 금속 천장 같은 거 많이 붙여놓기도 하는데 마감에 찍히거나 파손된 부분 없는지 해서 현관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이런 뭐가 달려져 있는 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바닥, 벽, 천장 순으로 보시면 가급적이면 놓치지 않으세요. 네, 현관 다음은 공동 화장실이죠. 욕실의 이제 개폐 상태는 양호한지 한번 문 열어보시고요. 닫아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문을 닫았을 때 상하부 닫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불이 한쪽 위쪽만 불이 새어 나온다든지 밑에만 불이 새어 나온다든지 문이 약간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욕실문 안쪽에서 문을 잠궜을 때 잘 작동하는지, 이거는 이제 두 분이서 안쪽 바깥쪽에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닥 및 벽체 타일에 깨진 곳 없는지,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타일입니다. 방수가 가장 기능을 많이 하는 게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타일에 깨진 거 없는지, 그 다음에 타일하고 타일 사이에 줄눈이라고 하는데 잘 밀실하게 채워져 있는지 많이 보셔야 되고, 요즘은 줄눈에 곰팡이 생기지 않게 줄눈 시공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뭐 생각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 기능 다 요즘은 많이 좀 어느 정도는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바닥 및 벽체 타일은 타일 검사 망치로 두드렸을 때 다른 소리 나는 부위는 없는지, 특히 바닥 같은데 그런 데 잘 밀실하게 채워져 있는지 조금 두들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에 금이 가거나 깨진 곳 없는지, 거울에 같은 경우 이 귀퉁이나 아니면 모서리, 그 다음에 요 상부 잡아주는 부분에 간혹 가다가 그런 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수건거리 및 거울 고정 부위에 타일 깨진 곳은 없는지, 수건거리도 이게 제대로 수평으로 고정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타일의 뒷부분 고정하다 보니까 깨진 거 없는지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환풍기 작동 잘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따라서 이 공동 화장실은 대부분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환풍기가 잘 안 되게 되면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이렇게 소리가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납장은 벽면에, 근데 여기 뭐 환풍기에 대해서 이제 뭐 A4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대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인다 이렇게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데 잘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납장은 벽면에 잘 고정돼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 여기 수납장이 한쪽만 위에만 고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욕조와 변기에 깨진 부위는 없는지, 욕조 같은 경우 특히, 그다음 변기 같은 경우 하부에 고정하는데, 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깨진 데가 없어요. 근데 금이 가거나 혹은 실금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좀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다음 세면대와 욕조의 변기 물 잘 내려가는지, 물을 한번 가급적이면 트실 수 있으면 틀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변기는 경우에 따라서 시공이 완료가 안 된 경우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확인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전, 그 다음에 거울, 휴지거리 등이 잘 부착이 됐는지, 그 다음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써놨는데, 천정도 가끔씩 마감재가 이제 타일 말고 다른 걸로 돼 있는데, 마감재가 어떤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실 및 복도 그리고 거실입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 내 빼고 이제 주방 빼고 나머지 가장 많은 공간이에요. 넓은 공간이고, 근데 이제 방 들어가기 전까지 외부를 쭉 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실 때 많이 좀 피곤하세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쭉 훑어 나가시면서 방문은 그냥 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밖에서만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봤는지, 어떤 부분 봤는지 나중에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방을 들어가지 않고 거실 쪽으로 해서 쭉 다 돌고 나오신다, 현관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문인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중문이 있으면 중문 보시면서 긁힘, 찍힘, 파손 있는지, 그 다음에 작동 잘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걸려서 잘 안 움직이는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고요. 중문에 혹은 유리 혹은 문 손잡이 있으면 그런 거 잘 고정되어 있는지 보시고, 벽면 마감이 도배나 혹은 이제 대리석인 경우에는 이 벽면 마감재, 도배지나 그 다음에 대리석에 파손이나 찍힘 없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도배지 같은 경우 간혹 가다가 이제 얘기를 하세요. 어느 부위가 일부 이제 돌출이 돼서 도배지가 이렇게 울어서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 몇 장 겹친 것처럼 이렇게 선이 보여요. 그런 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진 같은 것 좀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요런 게 발견되면 가급적이면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도배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세요. 그리고 빛에 따라서 이게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선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표시를 해 주시면 나중에 도배하는 분들이 다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벽면 대리석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석 같은 경우는 이색이나 이런 거 잘 보시고 파손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타일로 이렇게 대리석 판으로 돼서 몇 장 붙인 거면 그 판 붙인 데 부분에 많이 그런 게 깨진 거라 이런 데 발견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이 이제 마루나 혹은 뭐 이제 요즘 대리석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찍힘이나 파손 오염 없는지, 마루 같은 경우는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작은 것 때문에 하시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초반에도 많이 신경 쓰시고 이제 하시는데, 마루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잘못된 거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도 그렇고 또 그거 부분 때문에 하자니 참 보기 결국 두고두고 신경 쓰이십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 요즘 많이 시공하는데, 아트월 같은 경우는 재질이 좀 특수한 거예요. 구하기 어려우신 거기 때문에 타일이나 이런 온장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낱장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줄눈이나 이런 상태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나 같은 데 깨진 거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납장 같은 경우가 이제 곳곳에 간혹가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벽을 파가지고 수납장 넣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선반 같은 경우 하는데 이런 경우 외관이나 기능은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콘센트, 그 다음에 스피커 단자, 인터폰 등의 이제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들이 잘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마감이 잘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샤시 유리문 언젠가 만나시겠죠. 거실 쪽에 가시면 유리문 만나시는데, 문틀 주변에 찍힘이나 오염 없는지, 그 다음 잘 열리고 닫히는지, 소음은 없는지, 그 다음에 우물천장, 거실에 보시면 우물천장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물전창에 외관 상태 이상한 거 없는지, 요거 때문에 이제 뭐 작은 사다리나 작은 발판 같은 거 가져오시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꼼꼼하게 보시려면 가져오시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 전등 및 스위치 등의 작동 상태 좋은지, 요거는 사실 일부 아직 마감이 안 된 경우 있어요. 전등이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체크를 미리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 및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한 외관 및 기능도,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사전 점검 기간에 작동이 안 되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아직 설치가 덜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입주하셔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걸레바지나 반자돌림, 그러니까 걸레바지는 이제 밑쪽으로 해서 쭉 요즘은 잘 안 만드는 추세인데, 반자돌림 같은 경우는 좀 몰딩이라고 그러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외관 상태 깨끗한지 보시고요. 발코니에 샤시 깨진 거 없는지, 그 다음에 찍힌 거 없는지, 샤시 주변에 코킹 끊어진 부분 없는지, 잘 돼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코킹이 깨지게 되면 특히 외부 쪽에 코킹 끊어진 데 있으면 물이 누수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장마철이 오기 전에는 밖에서 뭐 테스트를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확인하시는데, 무리하게 밖으로 내다보시면서 확인하지는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말고 내부 쪽으로만 코킹 잘 쓰여졌는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발코니 벽이 울퉁불퉁한 부분 없는지, 이게 발코니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이제 도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개인이 손대기 어려우세요. 그리고 두고두고 신경 쓰이시거든요. 거기다 뭐 액자 같은 거 걸고 가리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옆면에서 보시면 튀어나온 거 보이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홈통 및 난간 등 부착물은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보실 필요 있습니다. 주방 및 다용도실입니다. 거실을 쭉 보시고 이제 주방만 따로 삐어 놓으셨다가 주방 및 다용도실을 보시는 게 팁이고요. 안 그러면 현관까지 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주방 및 다용도실 빼고 거실 쭉 도신 다음에 주방 공간을 따로 보시면서 안에 다용도실까지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납장이나 이런 거, 주방이 가장 중요한 게 수납장이잖아요. 그래서 수납장에 찍힌 파손 없는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열고 닫히는지, 대리석 상판 요거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수평계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고정 상태니 파손은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찍힘이나 이런 거 깨짐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옆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싱크대 문짝을 닫았을 때 이 댐퍼라 그러는데 문이 자연스럽게 스르륵 닫히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이게 딱 문이 아구가 맞아서, 아구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딱 맞아서 딱 닫히는지도 좀 보셔야 됩니다. 가스레인지 후드는 잘 작동하는지,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전기를 미리 설치 안 해놓는 경우도 있어서 작동 못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 소화 시설 장치라는 게 있는지, 이 스프링클러죠? 스프링클러가 뭐 주방에 꼭 이제 설치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게 잘 설치가 돼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일벽의 부착 상태라든지 파손, 오염 부위, 이게 주방에 이제 싱크대에 있는데 위에 타일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불을 쓰고 물이 튀기기 때문에 타일벽이 가장 이제 안전합니다. 그래서 타일벽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 잘 설치가 돼 있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바닥이 찍히거나 오염된 부분 없는지 주방 주변으로 보시면 좋겠고, 천장의 벽지나 그 다음에 이런 마감 상태는 잘 돼 있는지, 그다음 다용도실의 문 마찬가지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다용도실의 문, 그 다음에 벽면에 요 돌출이나 흠몬되거나 수전이나 홈통이 잘못된데 없는지, 그 다음에 창틀 주위 벽체 마감 잘 돼 있는지, 개폐 시에 소리는 없는지, 붙박이장이 있다면 외관 상태는 어떤지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다용도실에도 타일이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하고 벽체에 타일 깨진 거 없는지, 그다음 뒷체음은 문제 없는지, 천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보통 벽에 타일 위로 해서 이제 페인트하고 천장까지 아마 페인트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 페인트에 잘 칠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벽이 튀어나온 데 없는지, 콘센트나 이런 거 잘 양호한지, 싱크대나 수전 물이 잘 나오는지도 한번 틀어보시고요. 홈통 주변에 물을 뿌렸을 때 고이지 않고 잘 배수되는지도 보시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오래되면 이제 역류 현상이라는 것은 한 몇 년, 10년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요 관에 이제 뭔가 찌꺼기나 이물이 자꾸 내려가다 보면 이게 물이 고이 빠지지 않고 이제 역류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물이 잘 고여서 빠져야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침실. 요걸 이제 뭐 여러 개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방이 여러 개죠. 그래서 방 보시는데 각 방마다 요거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문 한번 보시고, 락 같은 거 열쇠나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도배지에 찍힘 없는지, 벽체 마감이 이제 잘 돼 있는지, 그다음 창문이나 창틀이 있다면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개폐 시에 잘 열리고 닫히는지, 붙박이장 보통 설치돼 있죠. 그래서 외관 상태 어떤지, 내부에 그 다음에 문 잘 닫히고 스르르 닫히는지, 바닥에 고르지 않거나 올라온 부분 없는지. 요거는 발로, 신발로 근데 보시기 어려우세요. 지금은 이제 먼지도 많고 그래서 덧신 같은 거 드릴 텐데 덧신으로 신고 하시다 보면 또 이거 보시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시고 나중에 청소하고 들어가서 또 확인 가능하십니다. 찍히거나 오염된 거 없는지는 좀 보시면 좋고요. 벽지, 천정 등 마감은 깨끗한지, 오염 상태 없는지, 몰딩, 그 다음에 전기나 콘센트 여기까지 잘 돼 있는지 해서, 방이 많으시지만
방들마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씩 들어가서 요거를 봐주시고 본인이 또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같이 좀 보시면 좋고, 공용 공간 아까 얘기했던 거실이나 주방 같은 경우는 부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몇 분 부부가 같이 가시거나 뭐 가족들 같이 가시죠? 그러면 가신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봐주시면 좋고, 방은 한 사람당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크로스 체크이 됩니다. 안방에 이제 욕실하고 드레스룸인데 이 부분 요즘은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납장, 드레스룸 요런데 특히 안방에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경우 있는 경우, 그다음 드레스룸에도 수납장이 있죠? 잘 돼 있는지. 아무래도 가구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천정 센서 등이 잘 돼 있는지, 화장대, 거울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쭉 보신 다음에 바닥을 먼저 쭉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지, 그 다음에 이제 욕실에 이런데 화장실 문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안에도 타일 보시고, 그 다음에 거울에 금간대 없는지, 환풍기, 수납장, 그 다음에 욕조의 변기 이런데 빠진 거 없는지, 그 다음에 수도꼭지, 거울 등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하고 이제 욕실 부분, 방은 아까 봤잖아요. 근데 거기 외적으로 달려져 있는 공간도 조금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꿀팁을 좀 드리면, 전문가 가급적이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까지도 요즘 많이 뭐 공동구매로도 하시긴 하는데, 업체 아니고 이제 구청에서도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서 친절하게 좀 해주시는 분들 도움 받으시면 나중에 살면서 이런 거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거 확인하는 거 나중보다는 미리 해놓으시는 게 편하고요. 영상 및 사진은 좀 가급적이면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바로 입주를 하실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세 주시고 이럴 때도 나중에 짐이 들어가시고 나면 이거 막상 찍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런 때 찍기 어려우시니까 가급적이면 미리 찍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소지품이나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도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관과 기능상의 이제 문제로 분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외관은 보기 흉한 거, 기능적인 거는 그 하자 점검 기간에 해서 기능상의 문제 있는 부분은 꼭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부속이나 이런 거 구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기능상의 문제 있는 거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전월세를 계획 중이라면 더욱더 사전 기간에 꼼꼼히 확인하자. 왜? 전월세 주시면 들어가시기 어렵잖아요. 이제는 2년 아니면 4년까지 되시죠? 그래서 2년 혹은 4년 내에 집을 들어가실 수 없으니까 사전 점검 기간에 그래도 꼼꼼하게 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급히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할 만한 부동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도움을 필요하시면 저희 부동산에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결로 등 겨울에 발생하는 것은 지금 사실 겨울에만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여름에 들어가서 열화상 카메라 찍어봐야 아무 확인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는 고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구비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특별하게 어느 벽에 뭔가 좀 습기가 올라온다든지 좀 눅눅함이 계속 발생된다, 이런 거 발생되시면 그런 업체에다가 별도로 좀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문주의 누수는 여름철 장마 기간까지 가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철 한 번을 나실 때 장마 기간에 꼼꼼하게 그런 부분, 뭐 짐이 들어가면 사실 잘 못 보시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집 증후군은 실내 공기질 측정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 많이 문의 주시는데, 새집 증후군은 가급적이면 이제 초반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업체 쪽을 좀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 점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말씀드렸고요.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는 아파트 관련해서 전문 매매, 그 다음에 월세 상담해드리는 부동산입니다. 대치동과 개포동 명품 아파트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필요하신 거 사전 점검 관련해서 많은 자료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도 또 올려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 저희 블로그에도 오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